안녕하십니까? 세종 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4월 11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공원관리사업소가 도시 상징광장에 야간 경관 조명과 그늘막을 설치해 도심 속 광장을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도시 상징광장은 미디어 큐브, 음악 거울 분수,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야간에 어둡고 특히 하절기에는 그늘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는 먼저 광장 화단에 경관 조명 56개를 설치해서 야간에 어둡지 않도록 하고 각 구역에 통일감을 주는 부드러운 황색 조명을 사용해 활력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절기에는 그늘에서 시원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음악 분수 주변에 무지갯빛 쌍둥이 그늘막 8개를 설치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광장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음악 분수와의 시너지를 도모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역 상권 연계 도시 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광장, 시민 편의 증진 및 광장 명소화, 광장 활성화 동력 마련을 3대 전략으로 정하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 3,400여 개로 신고 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나눠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되는 세정 지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로 청년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최대 30만 원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관련 사업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청으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세종청년센터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빌딩숲 힐링 캠프닉 행사가 나성동 도시 상징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나성동 도시 상징광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체험부스, 에어바운스와 음악분수 등 부대 행사와 캠프닉 컨셉 행사, 청년 공연팀 8팀 버스킹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세종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누구나 전화 한 통화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종교육콜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교육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세종시 의회의 동의, 공모,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3월 초에 민간 위탁 사업자로 주식회사 KTCS를 선정했습니다. 세종교육콜센터에서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자료 뭉치를 일목요연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향후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교육콜센터의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5월 중에 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종교육콜센터의 사무실은 세종시 교육청 4층에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민원사항 발생 시 세종 시내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6번으로 시외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44-1396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친절하게 전화 민원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화가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 편입학과 검정고시, 임용시험, 교육복지, 각종 재증명 안내 등이며 시기에 따라 집중되는 분야, 반복적인 질문 분야 등에 대해서 민원인이 더욱 알기 쉽게 상담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8일 오후에 대평초등학교에서 세종교육회의 분과위원 1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에 출범한 세종교육회의는 세종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협치기구로서 시민, 교원, 학계 전문가 등 98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관학 협치기구입니다. 세종교육 5대 정책에 따라 5개의 분과로 구성된 세종교육회의는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교육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교육회의 분과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분과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과위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회의록 작성, 패들렛을 통한 온라인 협업 및 회의,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 등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 사용 방법 학습과 실습으로 진행돼 참석위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박병관 정책기획과장은 이번에 실시한 디지털 도구 연수로 분과위원들이 다양한 디지털 도구의 활용 방법을 습득했으며 이를 통해 세종교육회의 분과회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세종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교육회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성중학교는 저경력 교사의 적응을 돕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해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저경력, 고경력 교사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지난 4월 2일 나성중은 1명의 멘티와 분야별 3명의 멘토로 7개의 조를 구성해 총 28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멘토-멘티 결연식을 실시했습니다. 결연된 멘토-멘티는 앞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멘토-멘티 서로가 배움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멘토는 멘티와 수시로 만남을 통해 교실 수업 지도 방법, 학급 관리 등에 도움을 줘 저경력 교사의 적응을 돕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멘토는 멘티에게 최신 교육 정보와 교육 기술 등 스마트 수업 방법 등을 배움으로써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승옥 교장은 우리 학교는 모두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학교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 저경력, 고경력 교사 멘토링은 저경력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성중은 2021년 개교 이후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국제교류 교육 운영을 학교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